맹인소녀와 사암오행침. 눈 대신 손을 얻은 심의. 제5편 학문의 길. 서울맹학교 중등부에 편입한 것은 혜연이 16세가 되던 해봄이었다. 사암은 혜연의 편입을 위해 직접 학교를 찾아가 교장 선생님과 면담을 했다. 맹하원에서의 공백 기간이 있었지만 사암이 개인적으로 가르친 한문 실력과 기초, 학력이 인정되어 2학년으로 편입할 수 있었다. 혜연아, 학교에서는 침술 이야기를 하지 마라. 아직은 때가 아니야. 사암의 당부였다. 일반인들에게 침술은 여전히 미신이나 민간요법 정도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았고, 특히 학교에서는 정규 의학만을 인정하는 분위기였다. 첫 등교일 혜연은 새로운 환경에 대한 기대와 불안을 동시에 느꼈다. 2년 만에 다시 학교라는 공간에 발을 딛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목표가 있었고 스승이 있었고 무엇보다 희망이 있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왕혜연입니다. 반 친구들 앞에서 자기소개를 할 때 혜연의 목소리에는 이전과는 다른 자신감이 있었다. 맹하원에서의 위축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혜연이는 중간에 편입한 거야? 어디서 살았어? 친구들의 질문에 혜연은 조심스럽게 답했다. 맹하원 이야기는 하지 않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휴학했다가 복학한다고만 말했다. 학교 생활은 생각보다 즐거웠다. 점자로 된 교과서를 읽고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며 공부하는 것이 새롭게 느껴졌다. 특히 국어와 사회 과목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사암에게서 배운 한문 실력 덕분에 고전 문학 해석이 뛰어났고, 사람을 관찰하는 능력 덕분에 역사와 철학에 대한 이해도 깊었다. 혜연아, 너 정말 똑똑하구나. 한의대 갈 생각 없어? 담임 선생님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했을 때 혜연은 속으로 웃었다. 이미 그것이 자신의 목표였기 때문이었다. 학교가 끝나면 곧장 사암의 집으로 돌아가서 침술 공부를 계속했다. 이제는 단순히 혈자리를 찾는 것을 넘어서 경락의 흐름을 이해하고 질병의 원인을 파악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혜연아, 이제 황제내경을 본격적으로 공부해보자. 황제내경은 동양의학의 고전 중의 고전이었다. 2000년 전에 쓰인 책이지만 여전히 한의학의 이론적 토대가 되는 경전이었다. 이 책은 단순한 의학서가 아니야. 철학서이기도 하지. 인간과 자연의 관계, 생명의 본질에 대해 다루고 있어. 혜연은 점자로 된 황제내경을 읽으며 깊은 감명을 받았다. 특히 소문편에 나오는 성인은 이미 병든 후에 치료하지 않고 아직 병들지 않았을 때 다스린다는 구절이 인상적이었다. 선생님, 이 말이 예방의학을 뜻하는 건가요? 그것도 맞지만 더 깊은 의미가 있어. 마음의 병을 미리 다스리라는 뜻이야. 마음이 건강하면 몸도 건강하거든. 혜연은 점점 심의의 개념을 이해하게 되었다. 단순히 아픈 곳에 침을 놓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전체적인 삶을 이해하고 마음의 평안을 찾아주는 것이 진정한 치료라는 것을. 한편 학교에서는 혜연의 학업 성취도가 눈에 띄게 향상되고 있었다. 중간고사에서 전 과목 1등을 차지했고, 특히 한문과 철학 관련 과목에서는 선생님들도 놀랄 정도의 실력을 보였다. 혜연아, 너는 정말 특별한 학생이야. 대학 진학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겠어. 진로 상담 시간에 담임 선생님이 말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특별 전형이 있지만 그래도 충분한 실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선생님, 저는 한의대에 가고 싶어요. 혜연이 조심스럽게 말하자 담임 선생님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 한의대? 시각장애인이 한의사가 될 수 있나? 가능하다고 들었어요. 침술은 오히려 손의 감각이 더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담임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확실히 혜연에게는 뛰어난 촉각과 집중력이 있었다. 그해 여름방학 혜연은 본격적인 임상 실습을 시작했다. 사암의 진료실에 찾아오는 환자들을 직접 상대하면서 맥진과 문진을 연습했다. 선생님, 이 환자분은 불면증이 있으신 것 같아요. 60대 남성 환자의 맥을 짚어본 후 혜연이 말했다. 어떻게 알았지? 맥이 빠르고 약간 부정맥이 있어요.
그리고 목소리가 피곤해 보이고 손톱을 물어뜯는 습관이 있으신 것 같아요. 긴장하셨을 때 손톱을 물어뜯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사암은 감탄했다. 불과 1년 만에 혜연의 진단 능력이 놀랍게 발전한 것이었다. 실제로 그 환자는 오랫동안 불면증으로 고생하고 있었다. 직장에서의 스트레스와 가정 문제로 인해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 혜연아, 이분에게 어떤 치료가 필요할 것 같아? 일단 신문과 신수혈자리에 침을 놓아서 신경을 안정시키고 백회와 인당으로 정신을 맑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무엇보다 스트레스의 원인을 해결해야 할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런데 스트레스의 원인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환자분과 충분히 대화를 나누어서 마음의 짐을 덜어드려야 할 것 같아요. 사암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혜연이 진정한 심의의 길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해 겨울 혜연은 고등학교 과정을 조기 이수할 수 있는 검정고시를 준비했다. 사암과 학교 선생님들의 도움으로 집중적으로 공부한 결과 17세에 고등학교 졸업장을 취득했다. 이제 한의대 입시 준비를 본격적으로 해야겠다. 사암이 말했다. 당시 한의대 입시는 매우 까다로웠다. 특히 시각장애인을 위한 특별 전형이 있다고 해도 충분한 실력이 뒷받침되어야 했다. 걱정할 것 없어. 내 실력이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어. 하지만 혜연은 불안했다. 정말 자신이 한의대에 갈 수 있을까? 그리고 한의사가 되어서 사람들을 치료할 수 있을까? 그런 혜연을 보며 사암이 말했다. 혜연아, 자신감을 가져라. 너는 이미 많은 환자들을 도왔잖아. 실제로 지난 1년 동안 혜연은 사암의 보조로 수많은 환자들을 만났다. 처음에는 단순히 맥을 짚어보는 정도였지만 점차 환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마음의 고민을 들어주는 역할까지 하게 되었다. 혜연이 말을 듣고 나니까 마음이 한결 편해졌어요. 환자들이 자주 하는 말이었다. 혜연에게는 사람의 마음을 읽고 위로해주는 특별한 능력이 있었다. 그래, 이것이 바로 심이야. 사암은 혜연의 성장을 지켜보며 뿌듯했다. 단순히 침술 기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의사의 마음을 전수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드디어 한의대 입시가 다가왔다. 혜연은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에 지원했다. 시각장애인 특별 전형이 있었고 사암도 그 학교 출신이어서 여러모로 도움이 되었다. 면접 날 혜연은 긴장하면서도 자신감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다. 왕혜연 학생, 시각장애인이 한의사가 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면접관의 질문에 혜연은 침착하게 답했다. 한의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의 마음을 읽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눈으로 보는 것보다 마음으로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배웠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저는 지난 2년 동안 많은 환자분들을 만났습니다. 그분들의 맥을 짚고 목소리를 들으며 진정한 고통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질병은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면접관들은 혜연의 답변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17세 소녀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성숙하고 철학적이었다. 며칠 후 합격 통지서가 도착했다. 혜연은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에 조기 입학하게 된 것이었다. 축하한다, 혜연아. 이제 진짜 의사가 되는 길이 시작된 거야. 사암의 축하 인사를 들으며 혜연은 눈물을 흘렸다. 13세에 실명했을 때는 인생이 끝난 줄 알았는데 이제는 새로운 시작점에 서 있었다. 17세 소녀 왕혜연은 이제 정말로 의사가 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게 되었다. 앞으로 6년의 긴 여정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녀에게는 충분한 준비와 확고한 목표가 있었다.